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밤사이에 20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순천과 광양에서 나이트클럽을 매개로 한 확진자가 1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정대 기자, 확진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광주에서 2명, 전남에서 1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광주 확진자 1명은 기존 확진자가 다니던 광산구 모 교회 교인으로 파악돼 방역당국이 해당 교회 교인들에 대해 전수 진단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다른 1명은 앞서 확진된 기아차 공장 직원의 동료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사무직 직원으로 밀접 접촉자가 10명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서는 밤사이 순천에서 6명, 광양 9명, 여수 2명, 나주 1명 등 모두 18명이 확진됐는데요. 이 가운데 순천과 광양, 여수 확진자 12명이 순천시 연향동의 한 나이트클럽 연간 확진자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1일 해당 나이트클럽 직원이 확진되면서 직원과 방문자 등 6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해 진단검사를 벌였는데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들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남에서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감염됐고 아직 정확한 감염 경위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가 5명 더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광주 경실련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광주시가 명확한 원칙 제시 등 조속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광주시의 공개 질의를 통해 사업자 내부의 갈등과 시공권을 둘러싼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추진에 대한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광주시가 이번 사업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정해 사업자 간 합의안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18 민주운동 당시 계엄군이 주남마을에서 미니버스에 총격을 가해 주민 10여 명이 숨졌는데요. 5.18 항쟁 기간에 계엄군의 민간인과 차량에 대한 이딴 공격으로 숨진 희생자가 55명이 더 있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이성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80년 5.18 당시 공수부대가 주둔했던 광주에서 화순으로 가는 길목의 주남마을. 이곳에서 계엄군은 화순 방향으로 가던 미니버스에 총격을 가했고 군 문서에는 이 사건 희생자를 17명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습된 시신은 11구뿐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는 미니버스 피격 사건 외에도 인근 지원동 등 이 일대에서 앰뷸런스 차량 등 최소 5건의 차량 피격이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최소 5대의 차량을 피격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증언을 토대로 그 피해자들을 특정하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와 담양, 광주와 순천을 연결하는 광주교도소 인근에서도 기존 군기록에 나온 5건을 포함해 최소 13건의 차량 피격이 증언과 문헌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특히 복수의 군인들로부터 신혼부부를 태운 차량을 저격해 사살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조사위는 광주교도소 일원 41구, 주남마을 일원 6구, 송암동 일원 8구 등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시신 최소 55구에 대해 추적 조사 중입니다. 계엄군이 5.18 당시에는 안매장하고 5.18 직후에는 광주에 다시 내려와 안매장 시신을 수습했다는 출동부대원 다수의 증언을 바탕으로 시신 수습반 운영 실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위는 전두환 씨를 포함한 신군부 핵심 관련자들을 불러 발포 명령 등을 포함한 5.18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이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오늘 광주에서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를 개최합니다.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오늘 오후 1시 국립 5.18 묘역을 참배한 뒤 총회를 열고 5.18 교육의 전국화에 협력하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5.18 민주화운동 교육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협조와 체험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등입니다. 전남의 오랜 소건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완도 고흥 사이 연륙교 건설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게 됐습니다. 어제 발표된 국도 승격 결정으로 목포에서 부산까지 광역교통망이 확충돼
서남해안 관광 활성화에 또 하나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광상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방도로 14곳을 국도와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완도 고흥 구간이 국도로 승격되고 고흥 복내에서 담양읍까지였던 국도 15회 기점이 나로 우주센터로, 종점이 전북 남원 주천으로 연장 변경됩니다. 장흥고흥 사이 연륙교 사업 등은 빠졌지만 완도 약산도와 고흥 거금도 사이 4개 섬에 다리 5개를 놓는 것이 핵심이랄 수 있는 국도 27호 승격에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당장 주민들로선 응급 상황이나 지역 발전 등의 걸림돌이 해소되게 됐다며 반깁니다. 금일이 생긴 지 한 400년 됐는데 세월호 이후에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배를 출항을 못하게 해가지고 급한 환자가 있거나 농수산물이 6km 빨리 반입돼서 도움이 되고 해야 될 텐데. 완도와 고흥 사이를 오가려면 강진, 보성 등 5개 군을 지나 3시간 가까이 130km를 돌아가야 했던 길도 30분 거리로 짧아집니다. 나아가 완도 고흥 좌우측에 있는 목포와 여수는 물론 멀리 부산까지 광역 교통망이 끊김없이 연결되게 됩니다. 서남해안 관광도로가 완성이 되면 물류 비용이 절감이 되고 영호남의 접근성이 개선이 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건의해온 대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내년에 실시되고 9천억 원 이상의 사업비도 조기 확보돼야만 이번 승격으로 더 크게 기대하는 부분인 서남해안 관광 활성화 역시 그만큼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광상입니다. 신입생 감소 등 지방대 위기 극복을 위한 광주시 대학발전협력단이 출범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시 교육청을 비롯해서 지역 17개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발전협력단 출범식을 갖고 신입생 감소와 청년 실업 등 지역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를 발굴해 시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발전협력단은 5개 대학과 광주시 교육청에서 파견된 10명의 인원이 시청에 상주하게 되며 내년부터는 상시 조직으로 확대 재편해 추진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맑고 덥겠습니다. 특히 내륙은 낮 동안에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이 정도면 7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으로 오늘도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주말까지 계속해서 오르겠고요. 낮 더위는 토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주춤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늘까지 맑게 드러나면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아침 기온 20도 안팎까지 올라 있고요. 낮 최고 기온 담양 31도, 화순 30도로 덥겠습니다. 여수 23도, 순천 27도, 곡성 30도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4도, 영암 29도, 해남과 장흥 26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0도에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해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밤부터 흐려지기 시작해서 주말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남에서 화재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광양시 중동 한 원룸에서 불이 나서 30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원룸 안에 있던 42살 남성 김모 씨가 숨지고 건물 내부가 거울리는 등 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이날 낮 12시 40분쯤에는 무안군 해제면 한 감나무밭에 불이 나서 81살 여성 부모 씨가 화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구 씨가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감나무 밭에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절반가량만 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광주와 전남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 341명 가운데 구제를 인정받은 피해자는 53%인 183명에 불과하고 또 이들 가운데 90여 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와 피해자들은 정부가 피해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찾기와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올해 진도군의 물김 위판액이 904억 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도군은 2021년산 물김 생산을 종료한 결과 총 8만 8천여 톤의 904억 원의 위판액을 기록해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6만 7천여 톤에 비해서 생산량은 31%가 상승했으며 생산 금액은 19% 증가해서 전국 생산량의 2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